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예상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에어비앤비 하기 전에 한번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 봤고요. 그 스프레드 시트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이제 엑셀이랑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죠. 이제 예상 수익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이제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구글에서 렌탈 프로퍼티 ROI 컬큘레이터를 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 이제 템플레이트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유튜브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예상 수익률을 뭐 설명을 해놓은 다른 영상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제 숫자를 이 근사치예요. 그 이제 저희가 했던 집에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개인 정보라서 그 약간 숫자를 조금 이제 그 근사치로 잡아서 보여주기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비슷하기는 하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집값을 한 32만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포베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베드로 계산을 이제 하면 그 지금 이제 방당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집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저희는 지금 방 하나씩 렌트를 주고 있어요. 쉐어하우스가 되는 거죠. 단기 쉐어하우스. 그래서 방 하나에 이제 45불로 잡으면 12일 방 4개가 이제 한 달 평균 한 10일 정도가 나간다. 20일 정도가 나간다. 30일 정도가 나간다라고 할 때 이제 한 달에 얼마가 될지, 이제 포베드니까는 4를 곱해 준 거죠. 이건 방 하나당 450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핏을 이와 같이 이제 구했습니다. 그 익스펜스를 보면 그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는 32만인데 투자용 하우스라서 20%를 넣었고요. 64,000이죠. 그 이제 제가 할 때는 이제 3.04로 잡았는데 보통 한 2에서 3, 뭐 많게는 3.5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이제 좀 잘 받으면은 뭐 이랬었는데 한동안은.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한 4%에서 한 5%, 뭐 많으면은 한 6%, 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이거는 수식에 따라서 계산이 된 거라서,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금방 찾아가지고 이 수식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텍스는 250을 잡았는데, 이제 어 다른 주요 대도시들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무스조 지역이라서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인슐런스 같은 경우에는 160을 잡았는데 조금 넉넉하게 잡은 숫자예요.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400을 잡고 계산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520 정도가 들어서 52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로 하면은 2149불인데, 이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이랑 그 이자가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이자는 은행이 먹는 돈이 되는 건데, 원리금은 이 집값으로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집을 팔게끔 되면은 저희한테 돌아오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자산으로 잡힌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자산으로 잡혔다가 이제 집이 팔리게끔 되면 이제 저희가 회수하게끔 되는 투자금이 되는 거죠. 어쨌든 투자금은 이만큼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퍼니처랑 리페어 하는데 뭐 전부 다 해서 한 25,000원 정도. 저희가 이걸 그 계획을 잡을 때는 한 2만 불, 뭐 많게는 4만 불까지 봤는데 한 대충 해보니까는 직접 해보니까 한 2만 5천 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만 5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OI를 보게끔 되면요. 이제 여기 수익에서 익스펜스를 뺀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그 익스펜스는 2149불, 그 원리금이랑 이자 모기지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브를 한 거죠. 서브를 해서 2149불이 이제 매달 나가는데 이제 수익이 얼마냐? 그 한 방 4개에 평균 한 10일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1800불이니까 마이너스 349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ROI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4%인데 연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15일 이상이면은 무조건 흑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큼 리턴이 되냐? 그러면은 이제 20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찬다. 좀 바쁠 때는 이제 한 30일 꽉꽉 차고 그리고 조금 한가할 때는 한 10일씩 차서 이제 평균 잡으면은 한 20일 정도가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ROI는 19.55%가 나옵니다. 꽤 괜찮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제 45불로 잡아서 그렇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도 한 5% 10%는 좀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15일, 20일, 그냥 15일이랑 25일, 25일도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3%, 뭐, 3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5일 정도라고 하면은 13%니까, 이 정도를 저점으로, 좀 보고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 무수조 지역을 좀 이제 좋게 보는데, 이제 왜 좋게 보는지는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45부를 어떻게 잡았느냐, 예, 제가 임의로 잡은 거냐, 그것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얼마 정도를 받는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직접 예약을 하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에어DNA라는 유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에어비앤비 하우스들이 평균 얼마 정도를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를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료 사이트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을 내고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는 한 35불에서 65불 사이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쉐어하우스로 방 하나를 렌트를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한 45불 정도를 이제 중간값으로 잡아가지고 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죠. 한 요 정도에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좀 잘 되고 더 바빠지고 이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잘 안 되고 공실도 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경쟁자들을 보면 이 가격 경쟁력을 많이 갖춘 집들이 많아요. 그 이제 아무래도 좀 시설이 저희는 좀 약간 고급화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다른 집들은 조금 이제 그럭저럭한 집에 그 이제 그럭저럭한 시설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렴하죠. 저렴한데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렌트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다른 대도시들보다는 무수조 지역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인데 근데 이제 그 투자금을 보면 그 해놓은 시설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투자를 더 많이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공실이 발생을 하거나 하게끔 되면
저희가 가격을 같이 맞추게끔 되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 25불로 받게끔 되면 남는 게 너무 없게끔 되는 거죠. 한 30일씩 계속 채워지면 모를까. 그게 썩 쉽지는 않거든요. 한 25일 정도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너무 없게끔 돼요.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리게끔 되면 일수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격을 낮추게끔 되면은 일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타운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되는 거죠. 정말 상황이 좋고 뭐 대박이 되면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를 하게끔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은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진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가격을 잡았을 때 공시를 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저희한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바운더리 내에서 떨어지는데 어느 지점에 위치를 하겠냐, 그러면은 가격을 어느 정도를 잡는 게 수익이 가장 좋겠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수조는 포베드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집이 있는데 가격도 너무 낮았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에어비앤비 종종 검색을 하는데 못 봤거든요. 어찌되었든 리자이나에서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자이나 데이터를 보고서는 이제 대충 이제 판가름을 할 때 한 진짜 저렴하게는 한 90불에서 뭐 한 200불 정도, 200불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한 요 정도를 저희 바운더리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앞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ROI랑 뭐 이렇게 예상 수익을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ROI도 나오고요. 그래서 청소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세입자를 만나는 경우도 저희는 좀 이제 좀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ROI를 잡는 거니까, 이게 일 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 높다라고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예상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으시면 앞에 에어DNA를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나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찾아볼 때 저희가 찾았던 조사를 했던 영상들도 보게끔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